6월 BLS 고용보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증가 폭이 20만 6천 명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실업률은 4.1%로 나왔습니다. 컨센은 상회를 했지만 전월비에 비해서는 하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과도하게 커지지 않은 노동시장의 우려라는 부분을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직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천천히 높아지고 있다 이거죠. 그만큼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물가를 잡는데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노동 데이터는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고요. 아직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비해 국채금리가 대폭 하락할 정도의 데이터는 나온 것은 아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직전달하고 전전달 데이터가 더 하향 수정이 됐습니다. 4월달 최초 보도는 17만 5천 건 증가였는데 최종은 10만 8천 건으로 6만 7천 건이나 크게 하향 조정이 됐고요. 5월달도 마찬가지로 27만 2천 건 조사에서 21만 8천 건으로 5만 4천 건이나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매월 30만 건 정도 하향 수정이 된 것으로 우리가 평균을 내볼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첫 번째 일자리 속보치 발표 이후에 22% 정도가 하향 조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파월조차도 고용지표가 과대 추정되었다라고 발언을 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월가에서는 심지어 BLS 고용 데이터를 한 6에서 8만 정도는 빼고 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도 측면에서는 BLS 고용보고서가 그렇게 높지 않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필라델피아 연준이 따로 벤치마크 수치를 조정해서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QCW 통계로 조기 벤치마크 취업자 수로 따로 집계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땐 정확도는 높지만 상당히 쉽게 발표된다는 단점이 있죠. 결국에는 최근치 데이터를 살펴보게 되면 6월 13일 날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때 업데이트된 자료가 23년 4분기까지입니다. 결국 23년 9월부터 12월까지 고용 데이터를 정확하게 추정을 해보면 결국 0.3%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공식 집계인 BLS 고용 데이터는 1.6% 증가율을 보였다. 이만큼의 간극 차이가 난다. 이 얘기죠. 그만큼 지금 보시는 BLS 고용 데이터를 감안하고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QCW 데이터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실 하향 조정되는 부분만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장은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월 발표되는 속보치 헤드라인에만 휘둘리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는데 중심을 잡는 데이터로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응답률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죠. 6만 가구 표본을 집계하는 가구 대상 조사는 실업률에 들어가는데 응답률이 69%를 상회하고, 우리가 헤드라인을 보게 되는 기업 대상, 임금 대장을 갖고 집계하는 것은 표본은 큽니다만 응답률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기업 조사의 경우에는 복수의 직업을 그대로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실업률과 기업 대상 헤드라인 일자리 수의 간극 자체는 어느 정도 괴리를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달 세부 내용 좀 보시게 되면 민간에서의 일자리는 좀 저조했습니다. 전체 11만 7천 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지만 그 중에서 정부 일자리가 7만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23년 기준으로 평균을 내봤더니 민간과 정부 일자리의 증감 비중을 놓고 봤을 때 민간은 75%고 정부는 25%나 차지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민간 중에서도 특히 교육 및 의료 서비스가 주도를 했는데, 교육 및 의료 서비스 그리고 정부 일자리만 집계를 해보면 15만 2천 건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고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 전문 및 사업자 고용 관련해서는 오히려 17,000건 감소하는 것으로 고용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전문 요양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는 홈헬스 케어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런 재택 건강관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사실 미국인들이 모두 요양보호사가 될 것도 아니고 이런 일자리만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고용시장의 민낯을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더라도 지금 17만 7천 건 집계가 됐습니다만 직전 달보다도 하락했고요. 오히려 직전 달 때도 지금 계속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24만 9천에서 21만 2천 건으로 하향 수정된 부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헤드라인으로 집계되는 20만 6천 명 증가한 고용 일자리는 이 기업 대상이고 과대 추정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다. 이런 부분 좀 인지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늘어난 일자리조차도 결국엔 민간보다는 정부 주도고, 헬스케어, 교육 분야, 정부 일자리로만 집계를 해보면 15만 2천 건이다.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집계된 6월 비농업 고용 기업 대상 YY 증감률 보시게 되면 6월달 플러스 1.67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1.67%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0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직 간극이 벌어져 있죠. MOM 보시더라면 뚜렷하게 감소하는 패턴이 나왔지만 5월달 0.14에서 0.13으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헤드라인 데이터만 보게 되면 아직까지 일자리 범퍼가 많다, 경기 침체의 여유가 충분히 고용시장에서는 견조하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지만 기업 대상보다는 가구 대상 일자리를 보셔야 됩니다. 가구 대상 고용은 23년 11월 고점 이후에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면 80년, 90년, 01년, 08년 경기 침체 시 반복되었던 상황이 지금에도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기업 대상 조사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YY 증감률 보시게 되면 0.12% 증가에 그쳤습니다. 제로에 붙었다라는 뜻이죠. 기업 대상은 둔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는 1.67% 증가로 집계가 됐고요. 달리 가구 대상 조사는 이제는 0% 부근에 근접을 했고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지는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따라서 기업 대상보다는 가구 대상이 조금 더 민감하게 경기 변화에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MOM 추이를 보시게 되면 가구 대상 0.07% 증가를 했지만 변동성을 보이지만 뚜렷한 감소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직전 달보다는 소폭 높아졌습니다. 62.6%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구 대상 조사 직전 달에 비해서 11만 6천 건 증가를 했습니다. 5월달 고용보고서에는 이게 40만 건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요. 감소폭이 좀 있다 보니까 이번 달 소폭 반등하는 그런 개념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봐야 되고, 고용률은 60.1, 실업률은 4.1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실업률이 4.1이 나오면서 이번 달 샤메 법칙은 0.43%포인트로 나왔고요. 샤메 법칙에 부합을 하려면 0.5%포인트에 달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죠. 다만 이제 거의 다다랐다 이렇게 봐야 되고, 사실 이번 달 실업률이 나온 것도 소수점까지로 가게 되면 사실 직전 달에 비해서 소폭 높아진 거에 그쳤고, 더욱이 샤메 법칙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최저치의 3개월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직 소폭 여유가 있다. 이 정도로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 특히 실업률과 36개월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위를 상회하게 되면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지금은 실업률이 3년 평균 위에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실업률의 상승 추세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가구 대상 조사에서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실업 사유 중 해고의 비중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실업 사유 중 해고 증가는 뚜렷한 경기 침체 시그널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평소에는 해고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유지를 해오다가 이게 플러스로 반전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반전이 되면 경기 침체에 임박했다라는 신호죠. 이런 반전은 매우 이례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실업 사유 중 해고의 비중이 직전 달에 비해서는 4만 4천 건 줄었지만 여전히 YY 변화를 보시게 되면 플러스권역을 유지를 했습니다. 오히려 직전 달보다 소폭 증가하는 패턴이 나왔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업 사유 중 해고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들어설 때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섰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00년 IT 버블, 08년 금융위기 모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권역으로 반전되면서 경기 침체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플러스권역으로 반전된 사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달에 비해서 더 높아진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직전 달에 비해서 폭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62.6, 아직은 팬데믹 이전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평균까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더라도 6월 고용 데이터는 실업률이 치솟게 될 텐데요.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게 유지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민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건 생산 가능 인구의 증가가 곧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인데, 이 얘기는 곧
즉시 투입 가능한 노동력이 증가했다는 뜻이죠. 이민자가 늘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는 팬데믹 이전을 상회해서 늘어났고 그럼에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게 유지된 것은 결국 생산가능 인구와 경제활동 인구가 함께 늘어났다. 이민자의 증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노동 공급이 과잉되는 우려 또한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인구 이민의 유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인플레이션을 재차 자극할지 노동 공급으로 인건비를 낮출지 노동 경쟁으로 실업률로 이어질지 서로 지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것은 이민 정책이 달라졌죠. 불법 이민자의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통과되면서 결국에는 이민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태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노동시장이 잘 식어가는 부분으로만 집계가 됐다면 앞으로는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자리 자체의 레벨을 높여버렸다. 팬데믹 이전의 2배 수준으로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과거 대비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꾸준히 창출되지 않는다면 급격한 실업률의 급등으로도 충분히 이어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실업률은 사실 경제활동 인구 안에서의 실업자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잠재 취업 가능자인데 비경제활동 인구, 즉 실업률의 통계로 잡히지 않지만 취업을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 3월 저점 이후에 반등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물론 이번 달에는 지난달 대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패턴이 보이고요. 구직 단념자도 있습니다. 일할 의사가 있지만 취업이 안 돼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취업을 하고 싶지만 노동시장의 조건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실망해서 노동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라서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더라도 그 낮은 실업률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실업의 증가분으로 봐야 되는데 24년 3월 마찬가지로 저점을 찍고 현재는 6월달 데이터가 플러스 29%나 증가한 수준에 올랐습니다. MOM 보시게 되면 변동성이 좀 있지만 YOY 보시면 뚜렷하게 플러스 15.3%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 오히려 직전 달보다도 2.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러한 추세는 노동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구직 단념자가 30만 건 이하로 떨어졌던 역사적 사례가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초에 3월 달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과거 패턴으로 보면 경기 침체 전 변동성이 확대되고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에 저점 기록 후 반등하는 패턴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동일하게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구직 단념자가 경기 침체 전 왜 낮게 집계가 되냐?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낙관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과대하게 평가가 되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외면하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봐야겠죠. 실업률이 가장 낮으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경기순환 사이클을 뒷받침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영구 실업자도 있습니다. 지속해서 증가가 되고 이게 보시게 되면 6월달 13.8%로 5월달 9.4% 비해서 더 증가를 했고 22년 6월달이 마이너스 60이었는데 꾸준하게 증가를 했죠. 지금 플러스권에서 어느 정도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영구 실업자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는 뜻은 취업 여건이 전반적으로 나쁘다, 취업 의지가 상실돼 있다, 이런 부분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영구 실업자의 증가 수준은 과거 IT 버블이라든지 08년 금융위기, 팬데믹 이전 모두 경기 침체 직전에 이렇게 플러스 권역으로 집계된 후에 실업률이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영구 실업자라든지 구직 단념자, 잠재 취업자 이런 자들의 반등 추세를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표면적으로 잡히게 되는 고용 데이터 천천히 식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실제 체감 경기는 가파른 속도로 악화될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 대응 시기를 매번 놓쳤던 실수를 이번에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업의 질적인 변화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할 위험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일자리를 원하지만 현재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경제 활동 인구로 집계된 부분의 추이를 보더라도 지난달 대비 4.5% 증가를 했고요. 23년 3월 저점 이후 마찬가지로 플러스 30% 증가한 수준입니다. 저점 이후 증가 추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궁극적으로 6월달 광해 실업률 직전 달 대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세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본 바 실업률의 상승 압박 요인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주간 평균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 상승률 변화 보시게 되면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월비 0.3% 컨센에 부합을 했고요. YY 3.9% 증가로 집계가 됐습니다. 주간 평균 근로시간도 34.3시간으로 MOM 증감률 변함이 없었고요. 전년비 YY로는 마이너스 0.3% 감소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만 전월비 0.3% 증가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전월비 소득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조금 호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장기 시계열로 추이 보시게 되면 6월달 3.58% 임금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이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레벨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4%대 임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지금의 위치를 보더라도 과거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에도 경기 침체가 있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당 평균 노동시간 34.3, 지금의 레벨이 08년 금융위기 직전과 비슷하고요. 추세적인 감소가 진행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일자리 증갑은 대부분 시간제 근로자가 주도를 했습니다. 풀타임 28,000건 줄었고요. 투잡, 쓰리잡 6만 건 정도 줄었고 자영업자 38만 4천 건 줄었습니다. 풀타임이 줄어드는 패턴은 경기 침체 전 나타나는 전형적인 추이인데요. 고용의 질이 악화된다는 뜻이죠. 6월달 YY 마이너스 1.15% 감소를 했고 대신 투잡, 쓰리잡이 YY 3.97% 증가를 하면서 경기 침체 전 나타났던 대표적인 특징 풀타임은 줄지만 투잡, 쓰리잡이 증가하는 패턴이 이번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4.1%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고용 데이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것 같고요. 다만 노동시장 사이클의 변화에 맞춰서 현재 레벨 다운된 상황임을 감안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경기 침체 간격이 벌어짐에 따라서 자연 실업률이 낮아지고 최저 실업률이라든지 완전 고용 수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혹돼서 나오는 평균 레벨 수준을 착각하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있죠. 네, 오늘 6월 BLS 고용보고서 살펴봤습니다. 컨센 비해서 좀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지만 전월비 뚜렷하게 하회를 하고 있고 직전달, 전전달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오히려 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시장은 헤드라인에만 집중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드뉴스가 구두로 작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꺾여야 모멘텀 전환이 일어날 테고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고용시장이 과대 추정되었다고 파월조차도 언급할 정도니까요. 지금의 고용 데이터, 세부 데이터의 미세한 변화를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